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제가 대구에서 정치를 하려고 시도를 해본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검사를 할 때 광주지검 검사를 하다가 인사처리돼 가지고 내 대구지검으로 전출 신청을 했어요. 91년 8월에. 그런데 서울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조직폭력배를 잡던 검사가 광주에서 2번 죽을 뻔한 검사가 대구로 보내면 좌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줬어요. 두 번째가 95년 12월에 15대 총선 때 내 수성갑인가 을에 박철원 선배 지역구에 내 출마하려고 그때 정치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대구 시민단체 초청 강연회에 와서 내 대구에 내려와야 되겠다. 초중고등학교를 내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버렸다. 검사를 하고 그만뒀는데 깡패를 내 많이 잡았는데 검사를 그만두니까 이놈들이 출소리를 해가지고 지역 살고 나와가지고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을 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와서 인사하고 가고 말하자면 인사가 아니고 이제는 검사 그만뒀으니까 너 손본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 검사 때도 칼질하려고 몇 분 덤비던 애들인데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집사람 납치한다고 전화 오고 애들 납치한다고 전화 오고 그래서 야 이거 정치판에 들어가야지 내가 살 길이 생기겠다. 그래서 내가 에라이 정치판에나 들어가자.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고 내하고 내 가족 내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대구를 가자. 그래 이제 수성 갑입니까? 어립니까? 네, 갑 거기에 내 출마를 한번 하겠다. 그 대구에서 초청 강연회 하자고 해서 시민단체 초청으로 대구에서 강연회를 했는데 그 모였던 시민단체 분들이 단 한 명도 대구 내려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대구 내려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때 자민열이 바람이 불 때인데 박철원 선배 지역구에 가서 선거에 지게 되면 박철원 수사의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대구에 못 내려왔어요. 세 번째 대구에 내려오려고 시도를 한 게 17대 총선 때인가 내 기억에는 그럴 겁니다. 그때 대구 남구에 이재용이라고 치과의사 하시는 분이 워낙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아무도 남구에 갈 사람이 없어요. 지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김문수 의원하고 공천심사위원장하고 내가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내가 문수 형 내가 대구 남구 갈게 막. 그래 김문수 선배가 발끈하면서
야, 네가 대구 남부 가면 서울 강북은 그러면 한 사람도 국회의원 될 사람이 없다. 강북에는 내하고 이재호밖에 안 됐거든요. 응? 20몇 개 지역구 중에서. 그러면 강북은 전별하고 니는 대구 가서 그러는데 그럼 나는 영천 간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럼 부천 버리고 영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대구 못 내려왔어요. 네 번째는 조현영 대구시장님, 그게 세 번째인지 아니 네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조현영 대구시장님 임기 마치고 대구시장을 구할 때 박종건 선배하고 대구 선배들이 야, 네 대구시장으로 오느라 대구가 침체됐는데 내려가서 한번 대구 발전을 위해서 시장으로 오느라. 그런데 대구시장에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박종건 선배하고 그럼 내가 내려갈게 이야기가 됐는데, 강재섭 선배가 그 당시에 김범일 시장이 경북고등학교 후배를 대구시장 시키기 위해서 못 내려오게 하더라고. 그래서 또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대구서 신천국민학교 다니고 신안국민학교 다니고 영남중고등학교 다니고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서 다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 정치 인생 마지막은 대구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 당협위원장 자리가 2개가 비어 있습니다. 달서을하고 병하고 부걸이 비었는데 둘 중에 하나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내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김상훈 위원장이 잘 봐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막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내 고향으로 내려와서 여기 내려오면 저는 초등학교를 5군데나 옮겼어요. 어릴 때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초등학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뿐인데 내 친구는 전부 대구에 다 있어요. 대구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청년검사에서 나이 41살 때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치판에 들어간 이래 이제는 마지막을 대구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서 연말에 내가 대구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아까 저녁 먹으면서 김상훈 위원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좀 했어요. 시당 위원장이 노 그러면 못 내려옵니다. 내가 몇 번 노를 당해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당 위원장 잘 와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대구에 신청해서 2군데 중에 한 군데 올 테니까 다른 분 좀 신청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국가정보원 개혁한다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봤습니다. 대공수사권 없애고 국정원을 해외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북한에서 늘 주장하던 똑같은 방식입니다. 대북 무장해제를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관여가 문제된다면 정치관여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국정원 계획이지. 대북 수사기능 없애고 대북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국정원 계획이 아닙니다.
또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민병검찰청을 만드는 겁니다. 좌파들 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존 있는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좌파들이 이제 사정기관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겠다. 공수처라는 게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 80% 찬성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관이 될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찬성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아프리카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젠 정교조, 강성노조, 문화 장악한 데 이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 수사기관은 무력화하고 세상을 그래 만들어 가겠다. 이거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북한에서 화성 15를 쏘아 올려갖고 이젠 대륙과 탄도공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북핵에 불안합니다. 북핵을 머리에 입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토크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국민 토크쇼로 해서도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왜 미국을 정권 출범 6개월도 안 됐는데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공화당하고 집권 세력들이 야당 대표를 그렇게 환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 환대했겠습니까? 이 집권 세력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권력 서열 3인 폴 라이언 같은 하원 의장도 우리 자유한국당 의견에 동조를 하고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맥손베리도 우리 자유한국당 의견에 동조하고 상원의 외교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의견에 동조하고 CIA도 어떻게 CIA가 미국의 CIA가 야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북핵 브리핑을 해준 전례가 있습니까? 정권 출범이 3년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면 몰라요. 근데 그럴 때도 그렇게 한 전례가 없어요. 그만큼 미국 집권 세력들은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6.25 이후에 뭐 60년입니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하고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CIA에서 물어봤어요. 자, 미국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라크나 공격할 때처럼 예방전쟁을 할 수가 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의 군사기지를 미리 타격할 수가 있다. 만약 그 타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인명이
손실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방 타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EMP탄부터 북한 상공에 쏩니다. 그 EMP탄이라는 게 그걸 쏘게 되면 모든 미사일 기능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사일이 고철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방사정포는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사정포가 1000문 이상이 있는데 그 방사정포가 작동을 할 때 대한민국 수도권하고 평택까지 손실이 얼마나 인명손실이 나겠냐? 하루에 6만 명 그러더라고. 최소. 그러면 방사정포를 괴멸시키는데 며칠이 걸리냐? 일주일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간 그러면 수십만 명의 한국 국민이 희생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북을 예방전쟁을 하고 선제타격하는 거 반대한다. 대신 핵에는 핵으로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91년도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를 해서 남북한의 핵균형을 이루자. 그러면 유럽처럼 핵균형을 이루게 되면 핵 폐기 절차에 협상에 들어간다. 북핵이 있고 우리 한국에 핵이 없으면 핵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대포를 든 사람하고 공기총을 든 사람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겠냐?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조야를 설득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폭스 뉴스, CNN 뉴스, 그리고 로이터 통신, 그 다음에 뉴욕에서 온 윌 스트리트 저널지 전부 기자회견을 해서 미국 조야에 한국에 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출발하는 날 미 의회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 의회 보고서에서 나왔어요. 미국 조야에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핵균형을 이루어서 남북이 상호 핵 폐기 절차로 가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인데 그건 하지 않고 칼을 들고 덤비는 깡패한테 어떻게 너 찌르지 마라 이 소리만 할 수 있습니까?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 같은 방법으로 깡패를 다뤄야 됩니다. 양아치를 다룰 때는 양아치 같은 방법으로 양아치를 다뤄야 됩니다. 깡패를 다루는데 어떻게 신사적인 방법으로 예의 갖춰가면서 깡패를 다룰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째 문제가 북핵 폐기를 하려면 핵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핵 폐기 절차로 가는 게 지난번에 유럽의 교훈입니다. 유럽이 구소련이 동독에 핵미사일 설치했을 때 서독이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어요. 그 7,000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핵 감출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상호가 감축해서 아직 유럽에는 전술핵이 있습니다. 나토에 미국에 전술핵이 있습니다. 상당히 서로가 감축을 했어요. 85년도에 서독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북핵을 폐기할 수 없다. 이 정부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시점에 대북 무장해제를 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걸 그대로 하면 그 다음 절차 나올 게 국가보안법 개정일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기나 개정을 다음 들고 나올 겁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5년 동안, 앞으로 이제 4년 좀 남았죠. 무슨 짓을 할지 갑갑하고 불안하다. 두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베트남을 가서 경주 엑스포 하는 거 거기도 참관하고 베트남에 가 있는 한국 기업들 방문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가 그거 한번 알아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기업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는 지금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노조하고 협력한 정권이 나라를 잡았습니다. 노조의 나라고 노조공화국입니다. 강성노조의 나라고 강성노조만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이 돈 벌려고 있는 게 기업입니다. 베트남 가보니까 한국 사람의 임금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입니다. 임금이. 노동력의 수준이 한국 이상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베트남 인구의 75%는 전후 세대입니다. 70년대 이후의 세대. 인구가 지금 9,400만 1억을 곧 돌파합니다. 엄청나게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인력과 저임금의 기술력이 뛰어난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뭐 하려고 오냐 이거. 구미에서 간 삼성전자 공장이 베트남에서 핸드폰 만들고 세계 핸드폰의 40%를 만듭니다. 가전 공장이 거기에 가전 공장은 호치민에 있고 베트남에 또 하노이에는 핸드폰 공장이 있는데 이 두 공장에 삼성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력이 16만 명입니다. 협력업체까지 하면 3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 진출한 2,400개 기업에서 베트남 일자리를 70만 개를 만들고 있어요. 베트남의 수출액이 2,500억 불인데 삼성전자의 금년 수출액이 490억 불 된답니다. 500억 불 가까이 돼요. 베트남의 정확히 전체 수출액의 22%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한 수출이에요. 베트남 GDP의 22%가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기업을 해외로 놓쳤다. 국내 청년 일자리 지금 사상 최악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를 탈출한
해외 기업들이 만드는, 해외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300만 개가 그럽니다. 거기에 3분의 1만 들어와도 우리 청년 일자리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은 그 기업들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강성노조 제압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가들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골프장 한번 갔다가 옷 갈아입는 데서 중소기업인들이 묻더라고. 저희들 곧 베트남 간다고. 그걸 왜 가냐고. 이 나라에서는 못 해먹겠대. 그 몇 명 정도 하는 게 한 600명 정도 한대. 기업을 범죄시하고 옥죄고, 또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법인세 정세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감세하고, 미국은 25%에서 15%로 감세해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감세하고, 우리나라는 정세를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장 동력에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제 퍼주기에 사용한다 이게. 응? 복지 나눠주는 거, 무상으로 주는 거. 그 무상이 아니고 전부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이야, 빚.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게 되면 4년 지나면 국고가 거덜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걱정스럽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지금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하게 되면 일자리 늘어나는 거 같죠? 그건 세금 나눠먹기입니다. 전혀 나라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 한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 네 사람의 일로 나눠 놓은 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강성노조 때문에 제조업이 없어요. 관광하고 공공기관 일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일자리는 뭘로 충당하냐? 세금으로 충당을 해요. 그리스는 공공기관에 있다 퇴직을 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95%를 줍니다. 자기 현직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그리스에 100살 넘은 사람이 유럽에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장수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해요. 연금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가 망하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서너 사람으로 늘려가지고 월급을 주게 되니까 그건 국민들 내는, 자기들 내는 세금 나눠먹기에 불과해요. 나는 이 나라 공무원은 구조조정해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구조조정했어요. 저항하는 거 뿌리치고 구조조정했어요. 예산 절감했어요. 4년 4개월 경남지사 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을 땅 한 평 안 팔고 예산 절감하고 구조조정해서 빚 다 갚았어요.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 중에 빚 없는 경상남도입니다. 이 나라도 빚을 줄일 수 있어요.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고 하면 능히 나라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나라가 가는 방향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정권을 내줬지만은 앞으로 4년 좀 더 담당할 이 정권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안보 면에서, 경제 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4년이 가기 전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안보가 극히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이 정부가 추진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원전 한번 보십시오. 원전 사태 한번 보십시오.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탈원전 한다고 떠들다가 수십조 손해보고 중단했잖아요.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시작하니까 그런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보, 경제면에도 이제는 제대로 바른 길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저희 당이 잘못해서 탄핵되고 대선 패배하고 또 대통령 구속되고 그렇게 됐지만은 이번 연말까지는 당 정비를 끝낼 겁니다. 새롭게 당을 바로 세울 겁니다. 바로 세워서 지방선거를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에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